4명이 3인분 시켰다고 10년 단골을 진상 취급한 식당 단골 우정 하루아침에 무너진 날. 어머 미순아, 오늘 날씨 좋은데 물닭갈비 어때? 그래 좋지. 미자야, 경희한테 전화해봐. 넷이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62세 강미수는 오늘따라 기분이 좋았다. 날씨도 화창하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었으니까 그녀는 가볍게 화장을 하고 베이지색 재킷을 걸쳤다. 거울을 보니 환하게 웃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하늘 물닭갈비. 당연히 거기 가야지. 미수는 자신있게 말했다. 그 식당은 그녀에게 특별한 곳이었다. 10년 전 식당을 처음 열던 날부터 단골이었다. 사장 박미란과는 동네 목욕탕에서 처음 만나 친구가 되었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했던 사이였다. 사장님, 오늘도 영업 잘 되시네요. 미순이 환하게 웃으며 식당 문을 열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시간대였다. 친구 셋과 4인 테이블에 앉으며 미수는 이미 메뉴를 정해놨다는 듯 말했다. 저기요. 물닭갈비 3인분이랑 우동사리 2개 주세요. 그런데 직원 이순자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손님, 4분이신데 3인분이요? 응, 우리 원래 이렇게 먹어. 사리 넣고 마지막에 볶음밥 푸짐하게 해 먹으면 딱이거든. 걱정 마. 나중에 볶음밥 4인분 시킬 테니까. 미수는 여유롭게 대답했다. 평소에도 친구 셋이 오면 2인분을 시키곤 했다. 나이 들면서 식사량이 줄어든 데다 사리와 볶음밥을 먹으면 배가 차서 그랬다. 아니, 그게 안 되는데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얘, 뭐가 안 돼요? 4분이 오셨으면 4인분 시키셔야죠.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나 여기 10년 단골인데 처음 듣는 소리네. 미순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옆자리 친구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사장님이 새로 정하신 거예요. 손님 수대로 주문하셔야 합니다. 그럼 사장님 좀 불러줘요. 미란이 어디 있어? 사장님은 안 계세요. 어쨌든 규칙이니까 4인분 시키시거나 나가주세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다. 미순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마치 진상 손님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 친구야, 그냥 4인분 시키자. 미수는 굴욕감을 참으며 말했다. 친구 미자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미순아, 우리 다른 데 가자. 아니야, 괜찮아. 미수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10년 단골을 이렇게 대해? 미란이가 알면 뭐라고 하려나. 그럼 물닭갈비 4인분 주세요. 네, 잠시만요. 이순자가 돌아서자 미자가 다시 주문했다. 우리 처음대로 3인분만 주세요. 미자냐? 왜 그래? 그냥 4인분 시키자. 아냐. 처음대로 3인분만 시켜. 미자는 이미 화가 단단히 났다. 미자야, 우리 그냥 맛있게 먹자. 하지만 음식이 나왔을 때 또 다른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물컵 3개, 앞접시 3개, 앞치마 3개만 놓여 있었다. 저기요. 우리 4명인데 물컵이랑 접시가 3인분 시키셨으니까. 아, 추가로 드릴게요. 이순자는 마지못해 하나씩 더 가져다 놓았다. 반찬도 평소보다 눈에 띄게 적었다. 미수는 참고 또 참았다. 식사 중간쯤 미수는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더 심했다. 미안한데 나는 잘 못 먹을 것 같아. 너희들끼리 먹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그냥 배가 좀 아파서 옆에 앉아만 있을게. 미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그녀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 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미자가 말했다. 볶음밥 4인분 주문할까? 네, 저기요. 볶음밥 4인분이요. 그러자 이순자가 다가와서 냉정하게 말했다. 3인분 시키셨으니까 볶음밥은 3인분만 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 다 내고 먹는데 볶음밥도 못 시켜요? 처음 주문하신 인원수만큼만 볶음밥을 시키실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우린 늘 이렇게 먹었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른 손님들이 또 쳐다봤다. 3인분 시키셨잖아요. 안 됩니다. 저기요. 사장님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장사하는데 처음 봐요. 경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사장님 불러드릴게요. 이순자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박미란이 나왔다. 언니. 오랜만이네. 미수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었다 하지만 박미란의 표정은 냉담했다. 미순아, 무슨 일이야?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10년 단골인데 오늘 여기 직원분이 미순아. 박미란이 미순의 말을 끊었다. 4명이 왔으면 4인분 시키는 게 예의 아니야? 순간 미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다른 손님들도 보는데 인원수대로 시키는 게 맞지. 볶음밥도 처음에 시킨 인원수만큼만 되는 거야. 언니, 지금 장난해?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사이가. 뭐가 중요해? 장사는 장사야. 다른 손님들한테 안 좋은 영향 미치면 어떻게. 미순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1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언니같이 여겼던 사람이 다른 손님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무안하게 만들다니. 알았어. 미안해서 어떻게 볶음밥은 취소할게. 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들이 그녀를 위로했지만 미순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계산할게요. 그래. 고마워. 박미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미수는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다. 밖에 나오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미순아, 울지 마. 그냥 잊어버려. 10년이야. 10년을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배신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미순의 집 여보, 밥 먹어요. 남편 김철수가 부엌에서 불렀지만 미순은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왜 그래?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 기분이 안 좋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왜 그래? 철수가 아내 옆에 앉았다. 미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게 오늘 하늘 물닭갈비에 갔었거든. 응, 미란이네 식당. 네, 근데 거기서 미수는 눈물을 삼키며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남편은 점점 얼굴이 굳어갔다. 그 사람이 미쳤나? 10년. 단골한테 그런 식이야?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볶음밥도 못 시키게 하고 다른 손님들 앞에서 나를 진상 취급하고 하니 도대체 왜 그래? 예전에는 그렇게 친하게 지냈잖아. 미란이가 식당 오픈할 때 당신이 얼마나 도와줬는데 몰라요. 사람이 변한 거죠. 뭐 그날 밤 미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다. 10년 전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미수나, 나 식당 하나 열려고 하는데 어때? 좋지. 뭐 할 건데? 물닭갈비. 요즘 유행이잖아. 위치는 우리 동네 모퉁이 그 빈 가게 있잖아. 거기 좋은데 유동인구도 많잖아. 그치?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 돈이 좀 부족해.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얼마나 부족한데? 한 500만 원 내가 빌려줄게. 진짜? 미수나, 우리가 무슨 사인데. 나중에 장사 잘 되면 갚으면 되지. 미수는 그때 자신의 적금을 깨서 박미란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다. 담보도 계약서도 없이 그저 친구니까 도와준 것이었다.
미순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무슨 은혜 대신 오픈하면 내가 첫 손님. 당연하지. 평생 단골. 해줘. 그리고 정말로 미수는 오픈 첫날부터 단골이 되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친구들을 데려갔고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도 내줬다. 미순아, 덕분에 장사가 잘 돼. 진짜 고마워 됐어. 언니 당연한 거지. 박미라는 1년 만에 빌린 돈을 갚았다. 미수는 기뻤다. 친구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3년 전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순아, 요즘 바빠서 잘 못 봐. 미안해. 괜찮아. 언니 장사 잘 되는 거 좋은 일이지. 박미라는 점점 바빠졌고 만날 시간도 줄어들었다. 미수는 이해했다. 성공한 사업가는 바쁜 법이니까. 2년 전 박미란의 아들이 결혼했다. 며느리 최수진은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다가 시집 온 똑똑한 여자였다. 미순 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어머 예쁘네. 미란이 복받았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당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미수는 일찍 일어나 동네 시장에 나갔다. 채소를 사면서 아는 사람을 만났다. 미순이 아니야? 안 본 지 오래됐네. 정자 언니. 어머, 오랜만이에요. 박정자는 미순보다 5살 많은 동네 터줏대감이었다. 미순아, 너 어제 하늘 물닭갈비 갔었지? 예. 어떻게 아세요? 아이고, 벌써 소문 다 났어. 내가 거기서 진상 부렸다면서? 예. 미수는 깜짝 놀랐다. 누가 그런 소리 해요? 글쎄, 미란이네 식당 직원이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더라고. 단골 손님이 4명이서 3인분 시키고 볶음밥도 규칙 어기고 4인분 시키려 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 미순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미란이랑 절친한 사이잖아. 언니 근데 요즘 미란이가 좀 이상해진 것 같더라. 며느리 들어온 다음부터.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그 며느리 있잖아. 머리는 좋은데 사람 대하는 게 좀 차가워. 장사를 너무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 그래요? 내 친구 딸이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며느리가 식당 관리를 맡으면서 규칙을 엄청 많이 만들었대. 인원수대로 주문 안 하면 안 받는 게 그중 하나고. 그런 거였구나. 미수는 이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박미란이 변한 게 아니라 며느리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말이야. 정자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폐경기 노인네 취급한다는 소문도 있어. 미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진짜요? 응, 근데 뭐 남의 집안일이니까 우리가 뭐라 하긴. 그렇지. 미수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미란이 측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제의 모욕이 가슴에 남아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핸드폰이 울렸다. 어제 같이 갔던 친구 미자였다. 미순아, 너 괜찮아? 응, 괜찮아. 나 방금 경희한테 전화 왔는데 동네에 소문 다 났대. 우리가 진상 손님이라고. 나도 방금 들었어.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돈 내고 먹는데 몇 인분 시키든 무슨 상관이야. 미자야, 진정해. 진정은 무슨. 나 진짜 화나. 다시는 그 식당 안 가. 나도. 미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그 식당이 얼마나 이상한 곳인지. 미자야, 왜? 우리가 당한 걸 그냥 참고 살아?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미자뿐만 아니라 경희, 그리고 그날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이야기를 퍼뜨렸다. SNS에 글도 올라갔다. 하늘 물닭갈비, 단골 손님. 무시하는 식당 10년 단골도 진상 취급하는 곳 규칙만 따지고 인정은 없는 식당 별점. 낮은 리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은 동네 입소문이었다. 거기 이제 가지 마. 손님 무시하는 곳이야, 진짜? 나 거기 자주 갔었는데 나도 그만둘래. 기분 나쁘게 먹고. 쉽지 않아. 미수는 이 소식을 정자한테서 들었다. 미수나, 너 때문에 미란이네 식당 손님 많이 줄었대. 그래요? 응, TV 맛집으로 유명했던 곳인데 요즘은 한산하다더라. 미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복수를 한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미란이 식당이 망해가고 있었다. 그래도 자업자득이지 뭐 손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하지만 미순의 대답은 힘이 없었다. 그날 저녁 미수는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내가 너무한 걸까요? 뭐가? 미란이네 식당 내 때문에 장사가 안 된대요. 당신이 뭘 했다고?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한 거지. 그래도 당신은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착하다고 해서 당한 걸 참고 살 필요는 없어. 미란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야. 그렇죠? 응,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식당 안 가는 건 단지 당신 사건 때문만은 아닐 거야. 아마 원래부터 불만이 쌓여 있었을 거야. 남편의 말에 미수는 조금 위안을 받았다. 2달이 지났다. 어머님, 이번 달 매출 많이 떨어졌어요. 며느리 수진이 노트북을 들고 시어머니 앞에 앉았다. 알아. 박미라는 지친 얼굴로 대답했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0%나 줄었어요. 이러다가는 적자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박미란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어머님, 왜 내게 화내세요?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이면 다야. 내가 그 규칙들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예, 제가요? 그래. 손님 수대로 주문해야 한다는 규칙. 어머님, 그건 정당한 규칙이에요. 다른 식당들도 다 그렇게 해요. 4명이 왔으면 4인분 시키는 게 맞죠. 그래. 맞긴 맞지. 하지만 단골 손님한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단골 손님이라고 특혜를 주면 다른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미순이는 달랐어. 10년 단골이고 나한테 박미라는 말을 흐렸다. 어머님,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장사하시면 안 돼요. 장사는 냉정해야 해요. 냉정하면 다야. 네, 그래야 돈을 벌죠. 돈. 박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뭔데? 요즘 어머님이 식당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관리를 맡으면 어떨까 해서요. 뭐. 박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말은 어머님은 주방에만 계시고 홀 관리나 직원 관리는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효율적이잖아요. 너 지금 나보고 물러나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당장. 박미라는 소리쳤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고는 나갔다. 혼자 남은 박미라는 테이블에 머리를 묻었다. 눈물이 흘렀다. 미수나 미안해. 그녀는 뒤늦게 후회했다. 며느리의 말에 휘둘려서 오랜 친구를 무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돌아왔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 박준호와 이야기를 나눴다. 오빠, 어머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냐? 뭐가? 나보고 나가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엄마가 10년 넘게 하신 식당인데 갑자기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오빠는 왜 내 편을 안 들어줘? 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좀 생각을 해봐. 엄마 입장도 있잖아. 엄마 입장. 엄마는 사업가로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
감정에 휘둘리고 단골 손님한테 특혜주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는 거야. 매출이 떨어진 건 당신이 규칙을 너무 빡빡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 아냐? 오빠, 수진아, 장사는 숫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 마음도 중요해. 그래. 알았어. 오빠도 날 이해 못하는구나.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수진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효율성과 시스템을 중요하게 배웠다. 결혼하고 시댁 식당을 보니 모든 게 비효율적으로 보였다. 어머님은 너무 감정적이셔. 장사는 냉정하게 해야 하는데 수지는 선이었다. 식당을 더 잘되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옳은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늘 물닭갈비는 점점 더 한산해졌다. 점심시간에도 테이블이 절반밖에 차지 않았다. 사장님, 이러다가 정말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직원 이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박미라는 무기력하게 대답했다. 제가 그때 미순 씨한테 그렇게 말한 게 너무 심했나 봐요. 순자 씨.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지. 사장님, 내가 미순이한테 너무했어. 박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인데, 돈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사장님, 사과하시면 안 될까요? 사과로 될까? 일단 해보세요. 미순 씨도 사장님을 그리워하실 거예요. 박미라는 고민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안한 마음에 미순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한편 수지는 여전히 식당 효율화를 주장했다. 어머님, 메뉴를 줄여야 해요. 너무 많아요. 메뉴를 줄이면 손님들이 선택권이 없어지잖아. 하지만 재고 관리가 힘들어요. 효율을 생각하셔야 해요. 효율, 너는 효율만 아냐?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저는 식당을 위해서 지금 손님이 없는데 무슨 식당을 위해서야?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곧 회복될 거예요. 일시적. 이미 2개월째야. 손님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 미순 씨 때문이죠. 미순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손님들을 무시해서야. 내가 만든 그 규칙들 때문이야. 어머님, 나가라고. 다시는 내 식당에 관여하지 마. 박미라는 소리쳤다.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식당을 나갔다. 미수는 여전히 그 식당을 지나다닐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란이 걱정되었다. 미순아, 너 미란이 요즘 많이 힘들 때 어느 날 정자가 말했다. 그래요? 응, 며느리랑 싸우고 손님은 안 오고 우울증 걸린 것 같대. 미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 미란이한테 한번 연락해봐. 친구잖아. 언니, 친구가 친구를 그렇게 대해도 돼요? 그래도 10년 사이잖아. 그리고 미란이도 잘못 깨달은 것 같던데 깨달았으면 사과를 하든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가 봐. 자존심, 나는 자존심 안 상했을 것 같아요? 미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미순아, 화 푸는 건 이해하지만 너무 오래 가지고 가지 마. 너만 힘들어 알아요. 하지만 미수는 여전히 미란에게 연락할 마음이 없었다. 어머님, 이제 정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아. 박미라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빚이 너무 늘었어요. 이자도 못 갚고 있고 내가 다 망쳤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미순이한테 잘못했고 며느리 말만 듣고 내가 바보였어. 박미라는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 그때 직원 순자가 급히 들어왔다. 왜 그래? 미순 씨가 밖에 서 계세요. 뭐. 박미라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밖에 정말로 미순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식당 문
앞에 서 있었다. 미수나 언니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들어올래? 응. 미수는 천천히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다. 예전에 북적이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앉아. 미수는 자리에 앉았다. 박미란도 앞에 앉았다. 언니 많이 힘들었지? 응. 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미수나 내가 너무했어. 1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인데 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박미란은 울기 시작했다. 내가 미쳤어. 며느리 말만 듣고 효율이 뭐고 규칙이 뭐고 사람이 중요한데 친구가 중요한데 언니 미수나 용서해줘. 제발. 미순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의 모욕이 아직도 생생했다. 언니, 나 그날 정말 창피했어. 다른 손님들 앞에서 진상 취급당했잖아. 미안해. 10년 동안 단골했고 언니 어려울 때 돈도 빌려주고 손님들도 많이 데려갔는데 그렇게 대해도 돼? 미안해. 미수나 정말 미안해. 그리고 더 화났던 건 언니가 직원 편을 들었다는 거야. 나보다 그 직원이 더 중요했던 거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왜 그랬어? 나도 몰라.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며느리가 자꾸 규칙을 지키라고 하고 다른 손님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나를 희생시킨 거네. 미수나 박미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미순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며느리와 다른 손님들 눈치를 보느라 가장 중요한 친구를 무시했다. 언니,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돈이 중요해. 장사가 중요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아. 이제 알아. 너무 늦었어. 언니. 미수나. 그래도 나 이제 가볼게. 미수는 일어섰다. 미수나. 언니, 시간이 필요해. 나도 마음 정리 좀 할게. 그래, 알았어. 미수는 식당을 나왔다. 박미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수지는 남편 준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오빠, 우리 잘못한 것 같아. 응. 내가 너무 효율만 생각했어. 사람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미안해. 오빠.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미안해.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응. 수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박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님. 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제 방식만 고집했어요. 어머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손님들 마음도 생각 안 하고. 박미라는 일어나 앉았다. 수진아, 넌 잘못 없어. 얘. 너는 내 방식대로 한 거야. 효율을 추구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장사는 그것만으로는 안 돼. 사람의 마음도 중요해. 특히 단골 손님들. 그 사람들이 왜 단골인지 알아? 왜요? 음식만 맛있어서가 아니야. 그 식당에 정이 들어서야. 사장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편해서 그런 거야. 내 미순이는 10년 동안 우리 식당에 왔어. 일주일에 2~3번씩. 왜 그랬을까? 어머님이 좋아서요. 그래. 나를 좋아해서, 나를 친구로 생각해서. 근데 나는 그 친구를 배신했어. 어머님. 수진아, 장사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얻는 게 더 중요해. 그걸 내가 잊었어. 죄송해요, 어머님. 쟤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약해서 내 말에 휘둘린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4개월 후 박미라는 결심했다. 식당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순자 씨, 그 규칙들 다 없애. 얘. 인원수대로 주문하는 규칙요? 응. 그리고 앞으로는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주문받아 3명이 와서 2인분 시키면 2인분 주고 볶음밥 10인분 시키면 10인분 줘. 정말요? 응. 우리가 손님들한테 맞춰야지. 손님들이
우리한테 맞출 이유가 없어. 사장님, 그리고 반찬도 푸짐하게 주고 서비스도 더 친절하게 하자, 네. 순자는 밝은 얼굴로 대답했다. 며느리 수진도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효율만 따지지 않고 손님들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번 주 이벤트로 단골 손님들한테 할인 쿠폰 보내는 거 어때요? 좋지. 그리고 미순이한테도, 네, 미순 씨한테. 특별히 사과 편지도 같이 보내야지만 손님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한 번 떠난 마음은 다시 돌리기 어려웠다. 사장님, 이러다가 정말 괜찮아. 천천히 하자.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 박미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2주 후 미수는 다시 식당 앞에 섰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한 번만 더 가볼까?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순자가 밝게 맞이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없었다. 미순 씨. 오셨어요. 박미란이 급히 나왔다. 언니 앉아, 앉아. 뭐 먹을래? 오늘은 내가 쏠게. 아니야. 언니 돈은 내가 낼게 안 돼. 오늘만큼은 내가 쏜다. 박미라는 주방으로 들어가 직접 요리를 시작했다. 미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음식이 나왔다. 물닭갈비.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미수나, 맛있게 먹어. 응. 미수는 한 입 먹었다. 예전 그 맛이었다. 아니, 더 정성스러운 맛이었다. 언니 맛있어. 다행이다. 내가 오늘 내 생각하면서 만들었거든. 언니 미수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했어. 언니, 나도 미안해. 너무 오래 화내고 있었던 것 같아. 아니야. 너는 화낼 권리가 있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다. 언니,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응, 미수나 고마워. 그날 이후 미수는 다시 단골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미란이가 많이 변했어. 이제 가도 괜찮아. 진짜? 응, 가보면 알아. 조금씩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늘 물닭갈비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문 닫을 위기는 넘겼다. 어머님, 이번 달 매출이 작년 대비 80% 수준까지 회복됐어요. 수진이 밝은 얼굴로 보고했다. 다행이다.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미순 씨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 미순이 덕분이야. 박미라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어머님,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데? 단골 감사의 날 이벤트 어때요? 오래된 단골 손님들을 초대해서 특별 메뉴를 대접하는 거요. 좋은 생각이네. 미순 씨를 명예 단골로 모시는 건 어떨까요? 명예 단골? 네, 10년 넘게 다니신 분이니까요. 그래, 좋아. 박미라는 즉시 미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순아, 나야. 언니, 무슨 일이야? 다음 주에 단골 감사의 날 행사하려고 하는데 내가 명예 단골로 와줄 수 있어? 명예 단골? 응, 너 같은 단골이 있어서 우리 식당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래서 감사패도 드리고 싶고. 언니 그런 건 안 해도 돼. 아니야. 꼭 하고 싶어. 제발 와줘. 알았어. 언니 행사 당일 식당은 단골 손님들로 가득 찼다. 박미라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대접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란이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그동안 제가 잊고 살았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돈과 효율에만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죠. 바로 사람입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식당을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잊었습니다.
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특히 10년 넘게 단골 해주신 강미순 씨에게 크게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순을 쳐다봤다. 미순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미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다. 미순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미라는 감사패를 건넸다. 패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하늘 물닭갈비. 명예단골 1호 강미순님께. 언니 미순은 눈물을 흘렸다. 미순 씨 덕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장사의 본질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앞으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미순과 박미라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다시 1년이 지났다. 하늘 물닭갈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번창했다. 어머님, 이번 달 매출이 역대 최고예요. 수진이 기쁘게 보고했다. 정말? 네. 작년 대비 120%예요. 우리 다 잘한 거네. 박미라는 뿌듯해했다. 어머님, 이제 지점 내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지점. 내 다른 동네에도 하나 더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볼게. 그때 미순이 식당에 들어왔다. 언니, 오늘도 왔어. 미순아, 어서 와. 오늘은 친구들도 데려왔어. 미순 뒤로 3명의 친구들이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은 그날, 1년 전 그날 함께 있었던 미자였다. 미자 씨도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박미란이 반갑게 맞이했다.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요즘 장사 대박이라면서요? 덕분이에요. 다 여러분 덕분이죠. 우리야 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온 거지 하. 그래도 감사해요. 오늘 푸짐하게 드세요. 그날 4사람은 마음껏 주문했다. 물닭갈비 3인분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볶음밥 5인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다. 더 이상 인원수를 따지지 않았다. 음식이 나왔다. 물컵, 앞접시, 앞치마가 4개씩 제대로 놓였다. 반찬도 푸짐했다. 역시 여기가 맛있어. 그러게 예전 그 맛이야. 친구들이 즐겁게 식사를 했다. 미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하려는데 박미란이 말했다. 미순아, 오늘은 서비스야. 언니, 안 돼. 돈 내야지. 명예단골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서비스 해주기로 규칙 만들었어. 언니. 됐어. 그냥 받아. 대신 자주 와. 고마워. 언니. 미수는 감동했다. 하늘 물닭갈비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며 교훈을 얻었다. 미란이 정말 잘 극복했어. 그러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네. 역시 장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맞아.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손님 마음을 잃으면 끝이지. 하늘 물닭갈비는 이제 단순한 맛집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하는 식당으로 유명해졌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닭갈비집이 생겼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바로 옆에 명동 닭갈비가 생겼어요. 그래? 어떡하지? 가격도 우리보다 싸고 인테리어도 좋대요. 박미라는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다. 괜찮아. 우리는 우리만의 무기가 있어. 무기요? 단골 손님들이야. 그리고 정 맞아요. 수진아, 우리 더 친절하게 하자. 더 정성껏 만들자. 네. 신기하게 명동 닭갈비가 오픈했지만 하늘 물닭갈비의 단골 손님들은 떠나지 않았다. 나는 여기가 좋아. 사장님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프랜차이즈는 왠지 차갑잖아. 여기가 더 정감 있어. 미순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걱정하지 마. 나는 절대 안 갈 거야. 미순아, 우리가 없던 사이인데 나는 평생 여기 다닐 거야. 고마워. 결국 명동 닭갈비는 1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았다. 2년이 지났다. 미수는 64세가 되었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았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어디 아파? 배가 계속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럼 내일 병원 가자. 검사 결과는 위암 초기였다.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그래요. 미수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죽을 병은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박미란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즉시 달려왔다. 미수나. 언니 괜찮아? 많이 놀랐지? 응, 좀 놀랐어. 걱정하지 마. 초기래며. 수술하면 괜찮을 거야. 응, 내가 수술날 병원에 갈게. 옆에 있어줄게. 언니,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당연한 거야. 미수는 눈물을 흘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미수는 2주 만에 퇴원했다. 미수나. 이제 몸조리 잘해야 해. 응, 알아. 식당에는 한동안 못 오겠네. 미안해. 언니 단골인데 무슨 소리야. 건강이 먼저지. 나중에 나으면 오면 돼. 고마워, 언니. 미수는 3개월 만에 식당을 찾았다.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았다. 언니. 미수나. 박미란이 달려와 껴안았다. 많이 힘들었지? 응, 좀 힘들었어. 하지만 이겨냈어. 대단해. 우리 미순이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병원에 매일 와줘서 힘이 났어.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웃으며 테이블에 앉았다. 오늘 뭐 먹고 싶어? 물닭갈비. 하, 그래. 오늘은 내가 특별히 만들어줄게. 박미라는 주방에 들어가 정성껏 요리를 시작했다. 미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이런 친구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2년 후 미수는 완전히 회복했다.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축하합니다. 강미순 씨 완치 판정입니다. 정말요? 네, 이제 일상생활 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미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그녀는 하늘 물닭갈비를 찾았다. 언니. 나 완치됐어. 진짜? 응. 의사 선생님이 완치래. 미순아. 박미라는 미순을 꼭 껴안고 같이 울었다. 오늘은 축하 파티야. 친구들 다 불러. 좋아. 그날 밤 식당에는 미순의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가 그녀의 회복을 축하했다. 미순아, 축하해. 정말 잘 됐다. 이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해.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5년이 흘렀다. 미수는 69세, 박미라는 63세가 되었다. 하늘 물닭갈비는 이제 이 지역의 명물이 되었다. TV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고 SNS에서도 유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정성껏 요리를 만들었다. 언니, 우리 나이 들었다. 그러게 세월 빠르다. 그래도 건강하니까. 다행이야. 맞아. 건강이 최고지.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다. 미순아, 우리 그날일 기억나? 어느 날 4명이 3인분 시켰다고 내가 널 무안하게 만든 그날 기억나지? 미안해. 아직도 미안해. 언니.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언니,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잖아. 맞아. 그리고 나도 배웠어.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고치는 거라는 것. 미순아, 언니, 고마워. 내 친구가 되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박미란의 손자가 태어났다. 수진이 아들을 낳은 것이다. 할머니. 어머, 우리 강이 할미 보러 왔어? 네.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하, 그래. 할미도 보고 싶었어. 박미라는 손자를 안으며 행복해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식당이에요? 그래. 할미가 30년 넘게 한 식당이야. 우와, 멋있어요. 강이도 크면 할미 식당 물려받을 거야? 네.
저도 할머니처럼 맛있는 음식 만들고 싶어요. 그래. 할미가 다 가르쳐 줄게. 박미라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식당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겠구나. 그녀는 뿌듯했다. 어느 날 미수는 혼자 앉아 지난 세월을 회고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10년 전 식당에서의 모욕으로 인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화해와 회복, 건강 위기와 극복, 모든 게 의미 있었어. 그녀는 깨달았다.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여보, 나 식당 갈게요. 또 가? 어제도 갔잖아. 좋은데 뭐 언니 보고 싶어서. 알았어, 다녀와. 미수는 식당으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해. 돈도 명예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야. 하늘 물닭갈비 이야기는 이제 동네의 전설이 되었다. 엄마, 저기가 그 유명한 하늘 물닭갈비야? 응, 거기 사장님이랑 단골 손님이 싸웠다가 화해한 거로 유명하잖아. 그 이야기. 그래. 그 이후로 더 번창했대. 신기하다. 보통은 싸우면 망하는데 그게 진심이 통했나 봐. 서로 인정하고 변하려고 노력해서 그래.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대화가 동네 곳곳에서 들렸다. 어느 날 박미라는 미순에게 조용히 말했다. 미순아,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언니? 그때 4명이 3인분 시켰다고 내가 너한테 화낸 거 있잖아. 사실 그때 나 며느리한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어. 그랬어? 며느리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짜증이 나 있었어. 언니,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규칙 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터진 거야. 너한테 화풀이한 거지. 정말 미안해. 너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내 스트레스를 너한테 푼 거야. 언니, 이제 그만해. 다 이해해. 시간이 더 흘렀다. 미수는 이제 70대에 접어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손자를 데리고 식당을 찾았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가 자주 오는 식당이에요? 그래. 우리 민수와 좋아 보여요. 그치? 할미가 30년 넘게 다니는 곳이야. 30년이요? 와. 그래, 그만큼 이 식당 사장님이랑 할미가 친하다는 거야. 사장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지. 미수는 손자의 손을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언니. 미수나, 오늘은 손자 데리고 왔네.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어머, 잘생겼네. 몇 살이야? 7살이에요, 할머니. 할머니라니. 할미. 기분 좋네. 박미라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수야, 이 할머니가 우리 할미 제일 친한 친구야. 와, 진짜요? 할미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할미 아플 때 병원에 와주시고 정말 고마운 분이야. 할머니, 감사합니다. 민수가 인사했다. 박미라는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세 세대가 함께 식사를 했다. 박미란의 손자 강희도 합류했다. 와, 형이에요? 난 7살이야. 너는? 나도 7살. 오, 동갑이네. 두 아이는 금방 친해졌다. 미순과 박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손자들도 친하게 지내네. 그러게, 우리처럼. 언니, 우리 참 오래 알고 지냈다. 30년 넘었지? 시간 참 빨라. 그러게, 이제 우리도 나이 들었어. 하지만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 맞아. 오히려 더 단단해졌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입니다. 동네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골 손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떠난 사람의 마음은
돌리기 어렵습니다. 손님을 단순히 매출로만 보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단골 손님들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장사든, 우정이든, 가족이든 뭐든. 관계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순과 미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모든 등장인물과 상황은 극적 효과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